최근 코스피 지수와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도 큰 폭으로 오르내리며 종잡을 수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담아둬야 할 배당 ETF는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7월 하순 코스피 지수 일간 변동 내역을 보면 하루 만에 10% 넘게 급락하거나 다시 급등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점일수록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방어력을 갖춘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재편은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공부해둬야 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을 흔드는 첫 번째 핵심 리스크는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AI 자본적 지출, 즉 캐펙스 확대 대비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입니다. 반도체 주식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슈는 막대한 투자가 과연 그에 걸맞은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실질적인 현금 흐름 창출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전체 기술주 진영의 밸류에이션 조정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실제로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2026년 캐펙스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잉여현금 흐름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을 회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 부채마저 증가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빅테크의 캐펙스 증가는 단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재 AI 매출 증가 속도가 투자 속도를 따라가는지, 감가상각비를 털고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 등 여러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마진의 안정화와 스타트업 고객들의 장기 계약 이행 여부까지 확실히 검증되어야만 반도체 랠리가 지속 가능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리스크는 중국 정부와 국영 자금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자립 움직임입니다. 특히 CXMT는 2025년 기준 글로벌 범용 D램 시장에서 약 7.7%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텐센트와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등 내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첨단 HBM 분야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가 여전하지만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범용 제품의 비중이 높은 기업보다는 독보적인 첨단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 위주로 옥석을 가려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금리 상승 재개와 인플레이션 재가속 가능성이며, 이는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에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7월 29일 FOMC 결과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으나 일부 위원들이 추가 인상을 주장하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음을 경계했습니다. 공급 충격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게 되면 기술주는 먼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크게 할인받아야 하므로 곧 PER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즉각적으로 축소됩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금융 비용이 치솟고 AI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가중되며 연쇄 파급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국 시장의 막대한 자금은 고평가된 성장주를 이탈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당, 금융 섹터 등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수 있는 핵심 무기가 바로 미국 배당 ETF입니다. 배당 ETF를 담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높은 배당금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반도체와 AI에 과도하게 쏠린 집중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AI 중심 성장 모멘텀에 밸류와 퀄리티 현금 흐름 팩터를 더해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고 급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줄여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배당 ETF들을 살펴보면 SCHD, DGRO, DGRW, FDVV, VIG 등이 있으며 각각 다른 수익률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난 1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SCHD는 약 30.89%로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했고, DGRO와 DGRW 역시 10% 후반에서 20% 초반대의 견조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기준으로도 SCHD는 5%대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반도체 주식 하락과 전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포트폴리오 방어력을 추가하는데 배당 ETF들이 매력적인 투자 대안임을 증명합니다. 실제 2017년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백테스트 결과를 통해 기술주 중심의 QQQ와 주요 배당 ETF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SCHD는
QQQ와의 상관관계가 0.6으로 가장 낮아 기술주 하락장에서 훌륭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페타값 역시 0.48로 변동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반면 DGRW나 VIG는 상관관계가 0.8 수준에 육박하여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측면에서는 SCHD가 가장 탁월한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ETF인 SMH와의 상관관계 백테스트 결과에서도 유사한 방어적 특성이 드러납니다. SCHD는 SMH와의 상관관계가 0.53, 페타값이 0.28에 불과합니다. 0.6대의 상관관계를 기록한 다른 미국 배당 ETF보다 확실히 낮은 편입니다.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ETF인 EWI와도 낮은 상관관계와 베타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반도체주나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일 때도 SCHD가 독립적인 흐름을 보이며 전체 계좌의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제어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ETF가 담고 있는 상위 구성 종목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DGRW나 FDVV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등 대형 기술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기존 기술주 투자자들에게는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SCHD는 에보트랩스, 암젠, 머크 등 헬스케어와 코카콜라, 홈디포 같은 필수 소비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완벽한 포트폴리오 보완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SCHD가 이처럼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배당주에 집중하는 체계적인 기초지수 종목 선정 방법론에 있습니다. 리츠를 제외한 미국 광범위 주식시장에서 최소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했고 일정 수준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충족하는 기업만을 1차로 걸러냅니다. 그 후 예상 연간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상위 50%의 기업만을 남겨 다음 단계의 펀더멘털 평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상위 절반으로 추려진 후보군들은 부채 대비 잉여현금 흐름, 자기자본이익률, 예상 배당 수익률, 최근 5년 배당 성장률이라는 4가지 펀더멘털 지표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4가지 지표의 순위를 합산해 종합 점수가 가장 우수한 100개 기업만을 최종 편입 종목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부채 대비 돈은 안정적으로 잘 벌고 현재 배당도 많이 주면서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우량 기업들만 살아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종 선정된 100개 기업은 기본적으로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비중이 결정되지만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쏠리는 것을 차단합니다. 개별 종목의 최대 비중은 4%로 특정 섹터의 최대 비중은 25%로 제한하여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SCHD를 ISA 연금계좌에서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타이거, 에이스, 코덱스 등 여러 운용사의 상품들이 1개월부터 1년까지 거의 동일한 수익률 궤적을 그리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4년 8월 상장된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총보수가 0.0099%로 가장 저렴하고 시가총액도 약 5,800억 원 규모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어 눈여겨볼 만합니다. 연간 분배율은 3.6% 수준이며 매달 중순에 분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주 대비 변동폭이 월등히 낮아 기술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분들이라면 ETF로 반도체 하락폭을 방어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7월 데이터를 보면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등락률은 하루 평균 0.73%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7.8%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7월 16일, 7월 28일 등의 데이터를 보시면 SK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할 때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미국 배당 ETF는 기술주 중심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크게 낮춰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SCHD,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활용 방안을 정리하면 포트폴리오 20% 내외의 비중으로 쭉 장기 투자하되 기술주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리밸런싱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주가 고점 대비 20%, 30% 하락하면 SCHD를 일부 매도하거나 모아둔 분배금을 통해 기술주를 저가에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즉, SCHD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는 기술주를 완전히 대체하는 상품이 아니라 변동성을 낮추고 하락장에서 리밸런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포트폴리오의 안전판입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투자자라면 약 20% 내외를 배당 ETF로 분산하고 기술주가 큰 폭으로 조정받을 때 이를 활용해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변동성 장세에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